네, 아마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의 상승을 거의 받지 못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장중한 데는 7% 이상 하락했고 지금은 4%대까지 하락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주의 하락이 오늘 한국 증시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반도체주들의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AMD 3.4%대 하락세 나왔고요.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결을 같이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는 형성이 된 듯합니다. 원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쉬어가길 마련인데 급하게 올라온 탓일까요?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거칠게 쉬어갑니다. 주가 8% 이상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무엇보다 중국의 CXMT가 이제 상장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CXMT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즉슨 CXMT가 이 거대한 자금을 조달을 할 테고요. 여기서 아마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함께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는데 SK하이닉스의 주식개탁 증서 ADR의 주가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의 영향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블 테크놀로지도 7.27%대 하락세 나왔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4%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까지 일제히 보시다시피 2에서 3%대 하락세 나왔고요. 하드웨어 쪽도 샌디스크 주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슷합니다. 주가가 빠르게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 급하게 내립니다. 샌디스크 8%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 델 테크놀로지도 9%대 하락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IBM의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25% 가깝게 급락했는데 보시다시피 간밤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2.7%대 추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IBM 다시 한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IBM의 주가도 함께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주가가 좀 거칠게 조정을 받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광통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이런트 그리고 루멘텀 같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8%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가 AI주에 약간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한 기업들은 차익을 좀 실현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애플의 주가 4%대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3%대 상승. 이 알파벳도 3%대 상승, 메타도 3%대 상승 나왔습니다.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악재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이 메타에 소송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나 AI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거여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많이 쉬어간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도 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금융주들도 역시나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는데 JP모건 1.1%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 1.6%대 상승, 웰스파고 2.6%대, 그리고 블랙럭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운용자산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 수수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블랙럭의 주가가 7%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쪽은 최근 들어서 약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들은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은 블록버스터죠. 스텔라라의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2.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모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장중한 때는 132달러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스페이스X 다만 UBS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스타쉽이 발사됩니다. 이를 두고 스타쉽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좀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는 9%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영향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특징주인데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ASML입니다.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현재 월가에서는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어 웨이브입니다. 이 코어 웨이브 관련 뉴스는 어제 우리 장이 개장할 때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한국 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죠. 코어 웨이브는 메모리 가격을 해지하는 어떤 수단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기업이 메모리 가격 하락을 해지하려는 방안을 생각하지? 라고 의문을 품은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월가에서 지금 메모리 가격의 하락을 보는 이유는 바로 ASML의 실적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ASML의 최고 경영자 CEO는 나와서 2028년까지 물량이 밀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생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발언에 꽂혔습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이거를 많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더 빨리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초과 수요인데 수요보다 결국에는 공급이 이를 따라가게 될 테고 초과 수요라는 이 엄청난 모멘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ASML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도 급한 상승세도 하락세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약간 좀 미미한 반응,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초과 수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게 코어 웨이브 이슈 그리고 ASML 이슈와 합쳐져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TSMC가 확정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또 컨센서스가 변경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주요 규제 장벽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제 아이폰 18부터는 아이폰 인텔리전스가 탑재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중국에서 과연 출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 규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알리바바와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ADR 주식 애탁 증서도 역시나 주가 상승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큼직큼직한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고 모건 스탠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뒤이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 매출, 순이자이익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다만 주가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대 상승이 나왔지만은 장 마감에는 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 상승하긴 했지만 메모리주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오늘은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를 전부 다 반도체 메모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베런스지의 투자 의견과 그리고 베런스지가 인용한 투자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AI 투자 열기 일부가 식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열기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뭐 700%까지 상승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열기 덕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호실적 그리고 장밋빛 전망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기대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 기대가 약간 처음 대비해서는 꺾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반도체를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과밀한 투자 분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이 열기 그리고 과밀된
이러한 이 단어 중에서 crowded, overcrowded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너무 집중됐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 열기를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번 강세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핵심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의 강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M7 기업들이 간밤에 강했고 그리고 이 M7 기업들이 결국에 호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 그리고 AI 쪽의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지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